엄마의 인형동화. 안녕 여러분.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짜잔! 바로 장기려 이야기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우리 손주 부디 건강하게 자라 나라의 이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평안북도 용천의 한 초가집. 할머니가 몸도 마음도 여린 손주 장기려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행히 손주는 점점 건강해져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지요. 부모님은 똘똘한 아이가 꿈을 펼치길 바라며 도시 학교로 전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공부는 뒷전이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느라 수업 시간엔 졸기 일쑤였답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놀이 내기를 하다가 용돈을 모두 잃고 돌아온 참이었어요. 집에는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지요. 아들, 건강히 잘 있니? 실은 요즘 집안 사정이 좋지 않구나. 아버지는 내게 전하지 말라고 일렀지만 소중히 생각해 주렴. 그럼 이만 줄이마. 밥 잘 챙겨 먹어야 한다. 그동안 아버지가 힘들게 벌어오신 소중한 돈을 낭비하고 있었구나. 그래,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의사. 이후 장기려 선생은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시작해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 후 어린 나이에 의학 박사가 되었어요. 졸업 후 장기려 선생은 평양 기홀병원이라는 작은 병원을 선택했어요.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보고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힘든 날에는 커다란 왕진 가방을 들고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갔어요. 우리같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파도 참는 수밖에 없는데 참말 감사하네요. 저도 이 다음에 커서 선생님같이 훌륭한 의사가 될래요. 순박하고 따스한 사람들과 만나면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지요. 그러던 1943년 장기려 선생은 간에서 암세포만 떼어내는 고도의 수술에 성공했어요. 일본의 유명한 의사도 실패했던 수술, 장기려가 해내다. 대단한 업적으로 의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어도 늘 겸손을 유지하였어요. 2년 후 찬란한 광복의 기쁨도 잠시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매일같이 환자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지요. 병원 한쪽에 폭탄이 떨어지기도 하는 무서운 상황에서도 장기려 선생은 꿋꿋하게 병원을 지키며 남북군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치료해 주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퍼지자 되려 북한군에게 무서운 위협을 당했지요. 다행히 은혜를 입었던 군인들이 도움을 주어 부산으로 피난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약속 장소에서 가족들과 길이 엇갈리는 바람에 막내 아들 기용이만 데리고 부산행 버스에 올라야 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온 장기려 선생은 육군 병원에서 근무했어요. 그러던 1956년 6월 유엔에서 약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영창 한상동 목사님과 뜻을 모아 피난민을 위한 병원, 복음병원을 열었습니다. 교회 창고에 천막을 치고 침대, 진료대, 수술대까지 손수 만들었지요. 이 천막 병원에서 하루 200명이 훌쩍 넘는 환자들이 새 희망을 얻어갔습니다. 1953년 한반도에 38선이 그어지며 장기려 선생과 가족들은 이산가족이 되었어요. 장기려 선생은 어린 아들을 보며
이산의 슬픔을 뒤로 한 채 일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내가 이웃을 잘 돌보면 분명 북에 있는 가족들도 누군가 돌봐줄 거야. 휴전으로 유엔의 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아주 조금의 진료비를 받아야 했어요. 그러나 그마저도 낼 수 없는 환자가 와도 장기려 선생은 절대 물리는 법이 없었어요. 선생님, 실은 당장 낼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속이고 치료받아 죄송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여태 안 도망가고 뭐 했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유, 선생님, 그냥 보내시면 어째요? 보석 못 보셨어요? 옷도 명품이던데요. 나도 보았지. 그러나 한두 명을 의심하다 보면 진짜 가난한 환자도 의심하게 되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과 자기 양심은 못 속인다네. 선생님은 참 바보 같아요. 허허허, 내가 바보 소리를 듣는 것 보니까 이제 성공한 것 같구먼. 장기려 선생의 평생 꿈은 헐벗은 이웃들도 언제든지 치료받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을까? 마침 유럽에서 공부한 제자가 덴마크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그래, 우리나라도 본받아야겠구나. 장기려 선생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렇게 1968년 5월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이 만들어졌답니다. 건강할 때 이웃을 돕고 병이 났을 때 도움을 받읍시다. 청십자 조합은 의무 의료보험 설립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어요.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질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장기려 선생의 고든 선행은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었고 1979년 동양의 노벨상 막사이사이상의 사회봉사상을 받았어요. 어느덧 70을 넘긴 장기려 선생은 당뇨병을 앓아 잠깐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골 왕지는 거르는 법이 없었지요. 특히 매년 성탄절에는 꼭 봉사를 갔답니다. 1995년 12월, 그 해는 성탄절까지 많이 남았지만 일찍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올해 크리스마스엔 못 올 것 같아 일찍 왔다네. 어디 여행이라도 가시느냔 물음에 장기려 선생은 그러려나? 하고 허허 웃었지요. 며칠 후 성탄절, 하얀 눈이 고요히 쌓인 새벽, 장기려 선생은 별세하셨습니다. 1996년 나라에서도 그의 업적을 기리며 훈장을 수여했어요. 캄캄했던 전쟁의 날들, 그 가운데 자신을 태우는 양초가 되어 바보처럼 선한 마음으로 빛 잃은 이웃들을 밝혀주었던 장기려 선생님.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보게, 이 세상에서 바보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자네 아는가?